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Realism. 중국 역대급 재난 상황에 시진핑 초비상사태. 중국이 호주에게 잽을 맞았다면 한국에게는 카운터 펀치를 맞은 격이다. 최근 중국의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헝다 사태로 경제가 파탄이 나는가 하며 석탄 대란으로 전력난에 시달리며 원시 시대로 회귀했고, 이제는 중국 중서부 산시성을 강타한 역대급 폭우로 176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며 연일 사망자도 속출해 이 상황을 지켜보는 많은 한국인들의 가슴을 훈훈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모든 사람들은 귀하고 소중합니다. 단 그 입에서 중국어가 나오기 전까지. 중국 산시성 정부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 1일에서 7일까지 이 일대에 쏟아진 평균 강수량은 119.5mm에 달했는데요. 이는 평소 강수량이 비교적 적은 이 지역 평균 강수량의 약 3배에 달하는 수치로 역사상 최고치 수준입니다. 이번에 내린 폭우로 산시성의 주요 강인 퍼너 등 모두 111개 하천에서 홍수가 발생했으며 창리안허 등 주요 하천 유량은 지난 12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하여 폭우로 무너지거나 홍수로 휩쓸려간 민가의 수는 약 37,000 채를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래서 죄짓고 살면 안 되는가 봅니다. 하늘도 이를 아는지 중국에서 올해 자연재해로만 입은 손실액이 53조 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매달 빅 이벤트가 하나씩 열렸는데요. 7월엔 허난성 허베이성에 큰 태풍이, 8월엔 후베이의 역대급 홍수가, 9월엔 스촨성의 지진이, 그리고 10월에는 산시성에 유례없는 폭우가 쏟아져 11월에는 또 무슨 일이 벌어질까 기대를 모으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산시성에 내린 폭우가 중국 경제에 끼치는 피해는 단순한 재난 수준을 넘어섰는데요. 바로 현재 전력난에 시름시름 앓고 있는 중국의 최대 석탄 생산지가 산시성이라 안 그래도 심각한 중국 전력난에 기름을 끼얹게 된 것입니다. 이 집 기름 잘하네 아유 고소해. 산시성 일대의 주요 탄광 60곳이 채굴이 급 중단되었고, 또 주요 광산 372곳에서도 조업을 일시 중단한 상태입니다. 중국 국가통계국 기준 산시성은 지난해 약 10억 6천만 톤의 석탄을 생산한 중국 내 1위의 석탄 채굴 지역입니다. 같은 시기 중국 전체 석탄 생산량의 약 31%가 이 지역에서 나왔던 셈이죠. 때문에 에너지 수급 문제의 파장이 클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특히 이 지역 주요 석탄 채굴 피해가 속출하자 최근 리커창 중국 총리는 긴급 회의를 열고 석탄 생산 및 운송 보장을 위한 지침을 하달하기도 하였는데요. 또 중국 국가에너지국은 각 지역 정부를 대상으로 석탄 생산량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고 수입국의 확대 등의 추가 지침을 내린 상태이지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쉽지 않길 바라고요. 이처럼 중국의 공장이 하나둘 멈춰서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자연재해 이전에 석탄 가격 상승에 따른 전력난 때문인데요. 그 배경엔 지난해부터 악화된 중국과 호주 간 갈등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중국은 호주와의 외교적 갈등에 호주를 10던껌 취급하면서 호주산 석탄 수입을 금지해 경제 피해를 줄여야 했지만 이것이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 중국이 에너지난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드 문제로 한국 제품 수입을 반대하며 경제에 타격을 준 맛을 잊지 못한 중국이 또 한 번 추태를 부렸지만, 이번에는 중국이 다른 대체 수입원을 찾지 못해 공장은 물론 일반 가정도 타격을 받게 된 것이죠. 중국과 호주의 관계는 지난해 4월 호주가 코로나19 발원지와 확산 경로에 관해 국제적인 독립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악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땅은 넓지만 속이 좁아 중국이라 불리는 중국은 호주산 소고기를 시작으로 보리, 와인 등으로 수입 금지를 확대하다가 결국엔 철광석과 석탄 등 광물에너지 자원까지 수입을 중단시켰습니다. 갈등 초반에는 호주가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을 낮추지 못해 큰 피해를 받을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이게 웬걸, 호주가 가진 석탄의 힘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바보 중국은 석탄 수요의 절반가량을 호주에 의존해 온 걸 깜빡한 것이죠. 급하게 대체 공급망 확보에 나섰으나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콜롬비아산 석탄은 운송비가 제품보다 더 드는 배꼽 트레이드였고 품질 역시 크게 떨어졌습니다. 호주는 이때다 자국을 신발에 붙은 껌으로 비유한 중국을 신나게 후드려 패고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 와서 다시 호주의 석탄 수입 금지 조치를 일부 완화하겠다고 하는데, 호주는 그 사이 가격을 무려 3배나 올려버렸습니다. 안 사자니 대안이 없고 사자니 너무 비싸고, 요즘 시진핑의 볼살이 축 처진 이유가 바로 이건 아니고 그냥 살찐 겁니다. 결국 호주는 중국의 KO 완승을 거뒀습니다. 지난 10일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호주 시드니 기술대학의 호주-중국 관계연구소는 중국의 호주 상품 수입 금지 효과를 분석한 최근 보고서에서 중국의 조치로 인한 손실이 전체 수출의 10% 미만이었다며 호주의 중국 무역 의존도가 그렇게 파괴적이지는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호주 재무장관은 지난 6일 한 연설에서도 중국이 최근 호주 경제를 공격 목표로 삼고 있다는 것은 이제 비밀도 아니다라면서 경제 다변화를 통해 중국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고조된
오래된 전략적 경쟁이 호주가 현재 마주하고 있는 새로운 현실이며 앞으로도 전략적 경쟁 관계가 계속될 수 있다면서 경제계도 중국과의 새로운 긴장 관계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자유무역 협정에 따라 새롭게 열린 다양한 시장을 찾아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죠. 이는 한국과 중국의 무역 상황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사례라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자원광물 수요야 반도체에 비할 바 못되고 반도체 공급망 역시 한국과 몇몇 국가를 제외하면 아예 구하지도 못하는 상황이라 반도체랑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는 한국이 호주보다 중국에 더 큰 경제적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이 가장 많이 수입하는 품목은 철강석, 원유, 그리고 반도체입니다. 그중 반도체가 가장 많죠. 이에 전문가들은 호주가 석탄과 철강석으로 중국의 목줄을 쥐고 있다면 한국은 반도체로 중국의 심장을 움켜쥐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고 하는데요. 미 CNN은 지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이뤄낸 한미 반도체 공급망 동맹을 평가하며 한국과 미국이 모인 한방은 중국에게 있어서 마치 핵폭탄과 같은 위협이다라고 분석하였습니다. 중국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중국은 약 956억 달러의 반도체를 수입했습니다. 이 중 한국에서 수입한 양은 448억 달러로 전체의 46.9%에 달합니다. 중국이 필요한 반도체의 절반 가까이를 한국에게 의존하고 있는 셈이죠. 그럼 한국은 중국 말고 팔 곳이 없나? 널렸습니다. 다들 없어서 난리죠. 2018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시작한 미중 무역 전쟁과 화웨이 제재로 인해 중국은 예상보다 빨리 반도체 확보가 아킬레스건으로 부상했고 현재 중국은 반도체 자립화에 그야말로 올인하고 있지만 메이드 인 차이나 기술력의 한계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국의 삼성전자와 중국 대표 파운드리 SMIC와의 기술 격차는 무려 15년이나 난다고 합니다. 중국이 공개한 뻥 스펙으로 15년이니 사실은 30년으로 봐도 무방하죠. 여기에 철광석이나 석탄과 같은 광물 자원과 달리 반도체는 공급 대체국을 구할 수가 없어 중국의 미래 산업의 존망은 한국이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재 중국의 전력 공급 제한으로 중국의 반도체 공급망에 끼친 영향이 큰 가운데 반도체 품귀 현상은 더욱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수요는 꾸준하고 아니 오히려 더 늘고 있지만 공급이 턱없이 부족해 사실 중국뿐만 아니라 반도체가 필요한 전 세계 모든 기업들이 공급책인 한국만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역시 자국의 반도체 산업이 이전과 달리 폭망함에 따라 반도체는 필요하고 꼴의 자존심은 있어 한국에게는 구걸하지 못하니 대만 TSMC와의 협력을 크게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자국 내 반도체 투자가 세계에서 가장 클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데요. 내년 세계 반도체 팹 장비 투자가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것이란 분석 가운데 그 중에서도 한국 내 투자가 가장 많을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지난달 15일 업계에 따르면 국제 반도체 장비재료협회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올해 반도체 장비 투자액이 900억 달러, 약 105조 원 수준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중 우리나라에서는 300억 달러, 약 35조 1천억이 투자돼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됐는데요. 삼성전자는 내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장인 평택 캠퍼스 P3 라인을 짓고 있고 SK하이닉스는 경기 용인에 2023년부터 총 120조 원을 투자해 최첨단 반도체 공장 4기를 건설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대체 공급망 없는 절대적 권력을 쥐고 있는 한국의 국제적인 영향력이 날로 커져가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호주와 대만이 탈중국으로 오히려 국가 성장의 반전을 맞이한 것처럼 한국 또한 중국의 반도체 생명을 쥐고 있는 만큼 본격적인 탈중국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또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 전 5월 21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를 통해 170억 달러, 약 20조 원 규모의 반도체 파운드리 라인 투자 계획을 밝히며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의 최대 해외 투자처는 중국에서 미국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2030년 시스템 반도체 세계 1위 타이틀을 두고 미국에서 TSMC, 인텔과 한판 승부를 준비하겠다는 뜻도 있죠. 어차피 국내가 아닌 해외 판매가 훨씬 많은 삼성이 놀기에는 큰 물 미국으로 가는 게 썩은 물 중국보다야 훨배 낫습니다. 한때 잘 나가던 기업이 몰락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세상 바뀐 것도 모르고 과거의 번영을 가져다준 성공의 환상에 안주하는 것입니다. 80년대 당시 세계 1위의 일본 유수 기업들이 이를 몸소 잘 보여주며 잘 몰락했죠. 잘했어. 현재 미중 패권 전쟁의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중국 시장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는 우리 기업이 만약 이를 기다리면 지나가는 단순한 장맛비로 생각하고 있으면 큰 오산입니다. 그 비는 해로운 비로 지금 당장은 아닐지언정 후에는 기필코 탈모를 불러옵니다. 중국 제조 2025에 의하면 반도체, 전기차 등 주력 산업에서 자국 기업 점유율을 80%까지 높이겠다고 하는데요. 뭐 현실화될 가능성은 없지만 그 기간 사이 한국 기업들의 역차별과 기술 유출 등과 같은 피해는 꾸준히 생겨나겠죠. 이에 삼성도 오나노급 신공정 반도체 공장은 애리조나와 국내에 짓고 기존 중국 공장에선 범용 반도체만 계속 생산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반도체 탈중국이야말로 5천년 원수 중국의 숨통을 확실하게 끊을 수 있는 비장의 카드입니다. 이에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에 거주 중인 김철균 씨는 중국에서 사업을 하다 사기당했던 과거를 회상하며 리얼리즘과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15년 전 중국에서 사업한 경험을 떠올려 보면
모든 중국인이 나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욕하는 것은 좀 옳다고 본다. 기분 나쁘면 중국인.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산마루의 저 구름 내 맘속에 머문 그때 언제 여기까지 나온 건지 더는 숨길 수 없